오늘은 사춘기 여러분들이 여드름 쉽게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사춘기 시기에는 호르몬이 폭발해서 피지 분비량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여드름이 정말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여드름이 심하면 나중에 폐인 자국이나 색소 침착이 유발이 될 거고,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이것이 매끄럽고 하얀 피부로 만들기가 꽤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춘기에 여드름이 많은 친구들이라면 초기 대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시기에 꼭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오늘 저는 저렴하면서도 효과 좋은 치료부터 아프지 않으면서도 자주 오지 않아도 되는 치료까지 여러 가지 방법을 여러분에게 제시를 해드릴 건데요. 이 많은 치료들 중에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치료를 선택해서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여드름 원인부터 알아볼게요. 여드름이 생기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피지 분비 증가. 두 번째, 각질이 과다하게 생성되기 때문. 세 번째, 여드름균이 과하게 번식하기 때문이에요. 이들 세 가지 원인을 각각 잘 잡아주면 여드름도 말끔하게 없어질 수 있겠죠. 피부과에서는 흔히 여드름을 없애기 위해서 네 가지 무기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크게 먹는 약, 바르는 약, 레이저 치료, 피부 관리,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바르는 약과 먹는 약은 비용이 저렴하면서도 자주 병원에 오지 않아도 돼서 시간이 많이 없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가장 먼저 추천드릴 만한 치료 방법이에요. 바르는 약은 보통은 항생제와 각질을 녹이는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크레오신 T라는 약을 많이 쓰고 있어요. 하루에 한두 번 바르기만 해도 되니까 매우 편하기는 하지만 단점은 다른 치료에 비해서 효과가 조금 다소 약하다, 이런 게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드름이 아주 심한 분의 경우에는 다른 치료에 병행을 해서 쓰는 게 좋고, 이 방법을 메인 치료로는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두 번째, 먹는 약인데 먹는 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항생제고 또 다른 하나는 피지 억제제예요. 항생제는 주로 미노사이클린, 독시사이클린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피지 억제제는 로아큐탄, 이소티논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항생제를 아주 길게 처방을 하기보다는 주로 피지 억제제를 기본적으로 좀 드시고 심하게 올라왔을 때 추가적으로 항생제를 복용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장점은 매우 효과적인 치료이면서도 비용이 저렴하고 병원에 자주 오지 않아도 돼서 편하기는 한데, 단점은 이 약이 하루 이틀 먹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소티논의 경우에 적어도 두세 달, 길게는 반년, 1년 정도 드셔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에 부작용이 있는데 피지 억제제의 경우에는 간 수치를 높일 수 있고 콜레스테롤이 높아질 수 있으며 얼굴에 피지만 건드리는 게 아니라 몸 전체의 피지샘을 건들기 때문에 몸 전체가 조금 건조하게 느껴질 수가 있고,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이 약을 먹는 동안에 임신하게 된다면 기형아 확률이 100%라서 꼭 피임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레이저 치료랑 여드름 관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둘 중에서는 청소년이라면 먼저 가격적으로 레이저보다도 좀 저렴하면서도 효과가 좋은 여드름 관리를 먼저 받아보시라고 저는 추천드리고 있어요. 여드름 관리는 스킨 스케일링, 그리고 압출 관리, 염증 주사, 그리고 필링 관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피부에 있는 여드름을 피부과에서 깔끔하게 짜내주고 스케일링을 통해서 각질 제거를 해서 여드름이 추가적으로 나는 것도 막아주기 때문에 예방과 치료가 동시에 돼서 매우 좋습니다. 단점은 이거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문제는 생각보다 압출이 꽤 아프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마, 볼, 코에 여드름이 심한 청소년이라면 여드름 관리를 꼭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의외로 집에서 이렇게 자가 압출하실 때 잘 안 돼갖고 안쪽으로 더 화농성 여드름을 키워서 꾹꾹 이렇게 안쪽으로 누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문제를 키워서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요. 흉터가 심하게 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압출은 될 수 있으면 피부과 오셔서 전문가의 손길로 케어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마지막은 여드름 레이저인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치료는 크게 아프지 않으면서도 2주, 3주 간격으로 오셔도 효과를 잘 보실 수 있어요. 저는 플래티넘 PTT, 네오빔, 카프리 레이저를 추천드리는데요. 이들 모두 피지샘을 좀 축소시켜서 여드름을 서서히 좋아지게 만드는 원리예요. 공부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집중적으로 치료받으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관리를 하실 수 있겠죠. 학기 중에는 보통은 이렇게 바르는 약만 바르시다가 방학 기간에 집중적으로 레이저 치료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게만 하면 꽤 관리가 잘 되실 수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어른들만큼이나
바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 경제적인 여유를 감안을 해서 치료를 선택해서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들 치료 방법을 자기가 결정하는 것보다는 한 번쯤은 꼭 피부과에 오셔서 전체적으로 상담을 받고 나의 상황에 어떤 게 가장 잘 맞는지 이런 방법을 선생님들이 권유를 해주실 거예요. 그럼 그 방법으로 1, 2년 정도 요 짧은 기간만 잘 견디면 그 다음부터는 훨씬 어른이 돼서도 피부 관리가 수월해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 말씀 몇 가지 드릴게요. 세안을 너무 자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루에 세안은 2번 정도만 하시되 한 번 할 때 제대로 피지가 없어질 수 있도록 딥 클렌징을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세안 후에 모공을 막는 리치한 기름 성분의 보습제를 쓰기보다는 아무래도 히알루론산 베이스의 가벼운 수분 크림을 바르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여드름이 얼굴 전체에 폭발했을 때는 제발 화장하지 마시고 가볍게 선크림 정도만 바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나중에 여드름이 다 들어갔을 때 화장을 해도 정말 늦지 않거든요. 근데 얼굴 전체에 여드름이 났다고 일부러 더 컨실러 빽빽하게 바르시는 분들, 그리고 일부러 더 파운데이션 두껍게 바르시는 분들 있어요. 이런 분들은 여드름을 아무리 피부과에서 치료받아도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발 나흘 동안은 화장은 되도록 하지 말아주세요. 제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여러분의 피부가 진짜로 좋아지길 응원하는 의사 박희선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